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뉴욕 오토쇼에서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과 텔룰라이드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두 차량 말고도 더 많은 차량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실내 디자인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룰라이드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바로 이 차량 텔룰라이드입니다. 앞부분이 가장 먼저 많이 크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헤드램프 테두리로 두르고 있던 주간주행등, 주황색의 주간주행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두 개의 주간주행등과 또 헤드램프,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포그램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브레이크 LED 라인의 색감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길을 주행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 그리고 아웃도어의 느낌들을 많이 담아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X라인 그리고 X 프로 트림을 추가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행과 레저 그리고 이런 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차량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준대형의 어떤 SUV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열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으로서 7인에서 8인까지 그 승객을 태울 수가 있는 차량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차량 기본적인 모습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박시한 느낌들을 잘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기본적인 그런 미국에 딱 맞는 그런 패밀리 사이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휠 모양도 블랙글로스로 처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들을 잘 담아냈고요. 그리고 차량과 어떤 그 휠의 어떤 그 색감의 대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 보시면은 주간주행등 모습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간주행등 말고도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으로 굉장히 정돈된 그런 느낌의 주간주행등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역시 구체적인 제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3열 공간을 접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들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3열 공간을 접으면은 500리터 이상의 공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의 X 프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를 위한 그런 트림으로서 가격대를 좀 살펴보면 2022년형 모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34,000달러에서 약 44,000달러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을 하면은 4,100만원대에서 5,400만원까지 범위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뭐 이것저것 옵션을 넣고 좀 트림을 좀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값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값은 더 올라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X 프로 트림에는 18인치 전용 블랙 휠이 탑재가 되는데요. 18인치 컨티넨탈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5,000파운드에서 5,5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3년형 더 뉴 텔룰라이드는 대형 멀티 10인치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동급 최고의 넓은 실내 공간이 확보됐다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선택 사양인 반자율 주행 기능과 또 자동 차선 변경 기능,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HDA2를 포함해서 모두 17개의 충돌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됐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것도 특징입니다. 2023년형 더 뉴 텔룰라이드는 기존에는 10.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었지만 크기를 키워서 12.3인치짜리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장착된 점도 또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4스포크 형태로 띄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2년형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지만 계기판 디스플레이 자체가 10.3인치에서 12.3인치로 확장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 역시 버튼 형태라든가 다이얼 형태가 아닌 기존의 스틱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북미 시장에 맞는 맞춤형 모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기본적인 이런 실내 구성 자체가 굉장히 고스펙으로 많이 적용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적용된 점들, 그리고 기아에 새롭게 나오는 모델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들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USB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휴대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거치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리어브 미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버튼을 뒤로 누르면 모니터가 보이고 앞으로 당기면은 거울로도 볼 수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반자석의 그 시트 등받이 쪽에는 C타입 USB 포트도 같이 꽂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풀플랫 형태로 폴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딩이 된 상태에서는 완전 평탄화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헤드램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드램프 부분이 굉장히 시인성이 좋게 바뀌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헤드램프에 주황색으로 보였던 주간 주행등은 없어졌습니다. 휠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5가지 휠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18인치 블랙 휠이 적용됐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의 성능을 많이 강조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프로드 기능을 강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막길을 자유자재로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가 되는 모델이고요. 텔룰라이드가 북미 시장 전용이라고 한다면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로 팔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마찬가지로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뒤 전장이 2022년형 팰리세이드보다 15mm 정도 더 길어졌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전면부를 바라보시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굉장히 키운 모습과 또 투싼에서 볼 수 있었던 주간 주행 등의 모습이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점들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첫 선을 보인 이후에 약 3년 5개월 만에 등장한 모델인데요. 앞으로 약 한 3년 한 6개월 정도가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2세대 모델이 등장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프론트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에 적용된 그릴은 캐스케이드라는 그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릴이 단순하면서도 또 볼륨감을 가진 모습이고요. 파라메트릭 패턴을 적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투싼과 비슷한 느낌의 크고 웅장한 그런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릴부터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까지 이제 하나로 이어진 모습들이 특징인데요. 굉장히 통일감 있고 디자인이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앞부분의 모습은 철갑을 쓴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강인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심미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 옆으로 세로로 길게 뻗은 주간주행 등의 모습은 기존의 모습과는 비슷한 느낌인데 좌우로 조금씩 더 벌어졌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요. 범퍼라인 쪽으로 내려온 헤드램프 역시 기존에 있던 헤드램프와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씩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굉장히 직사각형 모양이 크게 웅장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범퍼라인 쪽으로 가로로 길게 쭉 뻗은 브레이크 라인과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후미 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램프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은 잘 동일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1, 2, 3열을 갖춘 그리고 7인승과 8인승 버전 이 두 가지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열 공간까지도 독립 시트로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딩을 했을 시 풀플랫 형태로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열 공간에 적어도 어린이 3명 그리고 작은 성인 3명 정도가 앉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기존 3스포크에서 4스포크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버튼형과 일치하게 나왔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테리어의 특징들은 많이 변하지가 않았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역시 높이 올라온 모습이 기존 모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텔룰라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국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편의 사양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버튼식의 변속기가 적용된 점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다 더 선호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열을 갖춘 차량으로서 3열 공간과 2열 공간을 모두 접어놓으면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2000리터 이상의 공간들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텔룰라이드의 12.3인치만큼 확장된 스타일은 아니지만 기존 10.3인치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디지털 키, 요거를 갖췄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대차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차 안에서 와이파이 핫스팟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시트에 장착됐던 USB 포트도 이 시대에 걸맞게 기존에 있던 큰 크기의 USB 포트가 아닌 C타입으로 변경된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패밀리 사이즈의 SUV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차량 가운데에는 이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가 굉장히 큰 강점을 지닌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 오토쇼에서도 여러 대의 차량들이 공개가 됐지만 관심을 끌었던 모델은 바로 이 두 가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량 가격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텔룰라이드가 제시했던 금액과 거의 흡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텔룰라이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34,000달러에서 44,000달러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4천만원대 초반에서 5천만원대 중후반까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자세한 리뷰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